오늘 저는 도심포교 자라기로 이름난 서울의 한 도량을 찾아왔습니다. 강동구 유일의 조계종 사찰인 성관사인데요. 술도 늘고 죽음도 늘고 죽음의 당까지도. 한국 불교 문화사업단 단장인 원경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마침 예불 시간이어서 법당을 울리는 독경 소리를 따라 저도 조용히 예불에 동참했습니다.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 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유,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이네요.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진짜 미술관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신경 썼습니다. 선생님 여기 도심에 있다 보니까 네. 이 도심 포교에 대해서도 네. 그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포교하고 계세요? 사실 이게 산중 사찰과 도심 포교의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런가요? 네, 산중 사찰은 네. 이렇게 대다수가 이렇게 큰 법당을 향해서 신도님들이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예. 뭐 굳이 스님을 몰라도 뭐 어떤 그 사찰을 몰라도 법당에 가면 되는데 네. 이 도심지에 이렇게 상가 건물에 있는 이 사찰은 누군가 이렇게 안내하거나 하지 않으면 이 공간까지 들어오기까지 상당히 어려워해요. 또 왜냐면 외형을 봤을 때 이게 절인지 아닌지 혼돈을 오거든요. 네네네. 그랬을 때 이분들이 이 문을 밀고 들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문을 밀고 들어오는 순간에 절이 편안하구나, 아름답구나 이런 어떤 인상을 줘야 이분들이 마음 좀 여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신도분들은 그러면은 주말에 많이들 오십니까? 사실 여기는 주말보다 평상시에 시간 없이 본인들이 그냥 낮에든 언제든 그냥 한 분, 두 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열어놓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 정기적인 법회들이 있죠. 정기 법회가 있고 수요일 날은 또 저녁 강의가 있고 또 신앙은 신앙대로 하고 네네. 또 교리는 교리대로 가고.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성관사는 원래 은행 건물이었답니다. 긴 세월 비어있다가 불현이 닿아 부처님 도량이 되었는데요. 당시 독주사 주지였던 원경 스님이 포교의 원력으로 2014년 가을에 문을 열었고 어느덧 도심 속 행복도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님 차 맛이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내려주신 차 마시니까 스님의 그 출가 이야기가 절로 또 듣고 싶어지는데요. 그랬어요? 예, 좀 들려주십시오. 스님들은 참 출가가 예. 각자의 뭐 인연, 시절 인연이 됐든 마음속에 뭔가 있든 사실 있을 거예요. 예. 그 출가의 동기는 서로 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부모님께서 열흘 사이에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임종하는 걸 봤죠. 그러니 그것이 어찌 어린 나이에 거기에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사춘기를 접어들면서 몸도 아파지고 마음도 아프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절집을 알게 되었고 네. 거기에 스님께서 자연스럽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야야 내가 니를 볼 때 너 그 약한 몸에 사회 나가서 뭐 하겠냐? 스님 생활 해보는 거 어떠냐? 그래서 스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겨울 동짓날 했죠. 전라북도 김제 읍모암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때 스님께서 스님 노릇 하려면은 큰 절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 보내준 것이 순천 서남사를 보내줬죠. 예. 거기에서 이제 한 4년간 아. 이제 살았죠. 그래서 예. 거기서 이제 강원도 졸업하고 그 이제 강원 졸업하니까 이제 22, 23살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때서 이제 불교를 사실 그때서 알기 시작하는 거죠. 뭐냐면 조계종이 뭐고 태고종이 뭐고 부처님법이 뭔지 이제 그때서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죠. 졸업하고 내가 더 이상 공부 이곳에서 할 것이 없구나 생각해서 이제 찾아간 것이 해인사를 찾아갔죠. 행자 생활을 다시 했죠. 뭐 행자 생활 그때 나이 뭐 23살 뭐 원당함이라는 곳에 보내주셨죠. 그때 가간 스님이 계시는데 네네. 제가 이렇게 서남사에서 왔고 사실 중도를 좀 하다 왔습니다. 근데 조계종으로 다시 신심 출가를 하고자 합니다 했더만은 그럼 여기서 살으라고 한 2달간 열심히 살았죠. 행자 생활을. 예. 근데 큰 스님이 이제 우리가 큰 스님은 그냥 큰 스님이 아니다. 분명히 느낍니다. 뭐냐면은 보통 절에 그때 새벽 3시에 일어나면은 이제 새벽에 3시에 예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시 반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행자들은. 근데 이제 저녁 일정까지 다 마치고 방에 들어가면 이제 저녁 8시 돼요. 그 낮에 들어갈 방에 못 들어가요. 거의 일상생활이다 보니. 그러니까 한 2-3달 하다 보니까 지치잖아요, 몸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가간 스님께서 우리 행자님께서는 뭐 나가서 주소도 이쪽으로 옮겨도 오고 필요한 물품도 좀 챙겨오고 조금 휴가를 좀 줬죠, 좋은 말로.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휴가를 안 줬으면은 아마 내가 해인사 스님 됐을 거야 아마. 어떤 이유로 휴가를 주셨을까요? 사실 그때 그 출가의 동기도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팠다지만은 지금도 이제 몸이 약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사실 진짜 약했어요. 그러셨어요? 몸무게가 뭐 한 47kg. 예. 지금에 비해서는 진짜 내 도반들이 지금 보면 미꾸라지가 용됐다는 말을 정도로 쓸 정도로 건강해졌는데 아마 거기에서 볼 때도 원당함의 소임자 스님들이 볼 때도 몸이 약하다 보니 잠깐 휴식을 준 것 같아요. 행자에게 사실 휴식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반대로 또 열심히 사는 모습 보고 또 믿고 신뢰를 하니까 이제 주소도 옮겨오고 뭐 필요한 약도 챙겨오고 이래라고 했는데 또한 뭐 지금 이렇게 나온 것도 나의 인연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님 이제 덕주사로 또 가셔가지고 이제 은사 스님을 거기서 만나신 거죠. 그렇죠. 우리 은사 스님은 참 조용한 분이고 이거 책을 보시길 좋아하고 또 어떤 이렇게 뭐 소임이나 어떤 뭐 낯서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농사를 지으시고 그냥 신도님들 이제 잘 거디고 신도님들이 포교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나도 훗날은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또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제 또 강원은 또 해인강원 나오셨잖아요. 그럼 덕주사에서 또 다시 행자 생활 하시면서 해인사 강원을 이제 들어가신 거네요. 은사 스님께서도 해인사가 쉽지 않는 곳이다. 힘든 곳인데 굳이 왜 그리 가려 하냐. 은사 스님 모시고 있으면 저 100일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하루에 보통 11시간, 12시간 진짜 무거운 기도하면서 100일 동안 부처님 법당 안에서만 부처님 명호를이나 경전을 외우고 밖에 나와서는 일체 무건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이제 다짐을 한 거죠. 해인사가 힘들다 하니 하기 이제 원을 세웠죠. 100일 기도하면서 딱 한 가지 부처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 해인사만 졸업하게 해주세요. 은사 스님의 만류에도 원경 스님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원을 세웠는데요. 역시 해인사 강원에 해인사 강원 다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조금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이게 세상에서 익혔던 습관. 나도 모르게 언어, 뭐 걷는 거, 옷 입는 거, 밥 먹는 거 이게 아니라 다 습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선배들은 후배들을 챙긴다는 의미에서 그 습의를 그러니까 스님 노릇하는 데 있어서 흔히 말하는 이 몸가짐, 마음가짐 이것들을
그 해인사 강원 시절에 배웠던 거죠. 어른 스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저희들 계실 때 일타 큰 스님, 보통 뭐 해암 큰 스님, 주변에 어른 스님들이 참 많았어요. 예. 저희들도 모르게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삶이. 힘든 가운데에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나의 어떤 마음을 다지고 내가 또 어떻게 훗날은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 스님들 모습을 보고 내가 또 닮아가고 나도 모르게 점점 닮아가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선생님 강원 졸업하시고 선방이나 뭐 이런 데 다니시기도 하셨나요? 해인사는 좋은 것이 예. 학인 시절에 강원 학인 시절에 선방의 스님들과 용맹정진을 맞습니다. 1년에 2번씩을 해요. 예, 같이 하시죠. 네. 예.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 사실 힘들어요. 일주일간 잠 안 자고 선방 뭐 학인들이 뭐 선방에 앉아 있는 시간들이 없다 보니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근데 24시간 중에 진짜 한 19시간 앉아 있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죠. 네. 쉽지 않지만은 그것이 한 번 용맹정진 한 번 하고 또 다음에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이제 나의 정립 시간이 스님으로서 스님의 모습을 갖추는 시간이죠. 그다음에 부처님의 말씀하신 출가의 정신. 그러다 보니 저는 한 선방 한 7철 다니면서 체력적도 한계가 오고 그래서 정립을 했죠. 내가 네.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머리도 안 따라가니까 학성도 안 될 것 같고 그때 뭐 이게 참 용맹해가지고 수자도 안 될 것 같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것이 이제 찾다 보니 조계사 이제 기도 스님 자리가 비었다 해서 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기도 스님으로서 한 6개월 열심히 하다 보니 네. 또 사람의 이 어떤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소임이란 것을 보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총무원장 스님께서 법장 큰 스님, 네. 수덕사의 법장 큰 스님께서 우연하게 이제 지나가시다가 저희 연불 소리를 듣고 밑에 시자들 불러서 야, 법당이 저 연불하는 애 누구냐? 네. 궁금해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자 스님이 이제 어느 날 오셔가지고 야, 원장 스님 너를 좀 뵙고 싶어 한다? 너 오라 한다? 저는 바짝 겁먹었죠. 총무원장이 감히 기도 부절을 어떻게 찾아요? 지금도 안 찾는데. 네네. 달달 떨면서 올라갔더만 겁먹고 올라갔더만은 야야 너 연불 소리에 좀 뭐 이렇게 뭐 울림이 있다. 뭐 소리가 너 뭐 왜 그러냐 이러더니 아니 뭐 스님 뭐 했더만은 너 그냥 소임 좀 봐라. 그래서 이제 조계사 원주를 이제 주셨죠. 그러세요? 그때 조계사 주지심이 지금 현재 종단 포교원장 지홍스님이시거든요. 예. 원주 스님을 또 열심히 또 살았죠. 진짜 뭐 조계사 원주 스님이 꽃입니다. 네, 진짜 원주 스님 꽃입니다. 조계사는. 네네. 그래서 원주 스님 역할이 상당히 많고. 네네.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또 그때 이제 또 주의신께서 이제 좀 재무 좀 살아라. 그래서 기도 부전에서 원주에서 재무로 이제 포교국장 이제 한 4년을 살았죠. 예. 그래서 참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조계사에서 소임을 마친 원경 스님은 은사 스님의 권유로 다시 독주사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8년 동안 쥐주로서 최선을 다한 다음 다시 서울로 올라와 지금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며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스님을 반기는 60여 명의 직원들. 박람회 단장이란 소임이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자리란 걸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국 140여 개의 사찰을 지원하고 사찰 음식을 비롯해
이 시대 불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책임자니까요. 공심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모로 힘든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님, 이 홍보관에서 보니까요. 예. 상당히 아이디어들이 집약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스님 되게 힘드셨겠어요. 제가 힘들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힘들죠. 뭐. 우리 직원들과 전국에 있는 템플 사찰하고 있는 사찰 스님들이 이제 직접 본인들이 운영을 해보고 네. 이런 것들이 좋다, 뭐 어떤 것이 좋다 이렇게 주면은 저희들은 그걸 또 모아서 또 프로그램 연구를 하고 네. 그것을 응용을 할 수 있도록 상품도 개발하고 그렇게 하는 공간입니다. 이제.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자주 우리나라 템플스테이에 참여를 하잖아요. 예. 그분들은 우리나라 이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긍정적. 그다음에 새로운 세계를 보는 느낌. 또 한국 불교의 1700년이라는 것이 네네. 사찰에 이제 천년 사찰, 우리가 천년 고찰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네. 거기 가면은 그 불교란 것이 단순한 어떤 뭐 종교 신앙이 아니라 예술, 음악, 모든 건축 다 되가 있지 않습니까? 예예. 하다 보니 외국인들은 한국 사찰을 보면서 아담하면서 이쁘면서도 내용이 함축돼 있고 또 이게 목재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한국 건축을 보면 감탄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지원, 운영 네네. 이런 하는 곳 템플입니다. 예. 템플스테이 홍보관을 나와 길 건너에 있는 한국 사찰 음식 문화 체험관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사찰 음식 체험관이고요. 예.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하루짜리 이렇게 한 시간씩 이렇게 사전에 전화만 주시면 그 프로그램에 맞게 언제든지 할 수 있게 준비된 공간입니다. 호교의 방법 아니면 어떤 이 부처님법을 알리는 방법이 있어서 음식으로 많은 부분이 있죠. 네. 그랬을 때 이렇게 부처님의 학문이나 교리로서 사람을 이렇게 설득과 법문을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음식은 말 없는 가운데 아니 먹는 거 푸짐하게 이렇게 대접하고 하면은 그 사람이 또 긴장도 내려놓고 마음도 내려놓고 불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 이 길이기 때문에 음식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불교밖에 없지 않나. 그 퀸의 브라이언 메이가 왔다가 예. 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또 이 불교 문화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바루라고 하는 예. 식당이 있습니다. 지금 3년 연속으로 뭐 미슐린 가이드에 이제 뭐 원스타라고 해서 네. 뭐 별이 1개, 2개, 3개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이렇게 그 어떤 인정을 받고 있다 보니 해외에서 유명한 분들이 오셔서 네. 체험도 하고 또 뭐 그분만 오신 게 아니라 진짜 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와서 음식을 드시고 가시고 예. 와서 또 뭐 좋다고 뭐 데리고 그래서 스님들이 출가를 하면은 저는 뭐 손이 재주가 있다면은 분명히 이 또한 부처님법이나 수행적인 면에 큰 역할을 할 거다. 네. 하루공양의 음식이 이렇게 세트 담아 놓으니까 가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스님 처음 바로 폈을 때 기억나세요? 아련하지요. 3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근데 예. 이제 이게 한 방에 40-50명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공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어떤 이 음식의 감상 내 손으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만 어떻게 됐든 나는 비몸으로 출가했고 시주를 해주신 시은에 있는 게 감사함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음식으로서 내가 건강해지고 공부를 하겠다는 그 마음이 깔려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부처님
그 개송 중에 오관계라는 게 있어요. 네. 지금 여기도 이제 잘 나와 있지만은 4,50명이 그 한 소리로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화음을 내서 이 연부를 할 때 그 울림은 음식을 받는 이 손이 참 떨릴 정도로 네. 참 감사하다. 내 이 음식을 먹고 네.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생각이 일어나냐. 참 거룩했을 것 같아요. 분이 그럼요. 엄숙하면서도 예. 또 뭐 저희들이 강원 학인 시절 때 해인사 이럴 때는 뭐 한 방에 한 100여 명 스님들 모이잖아요. 예. 그 소리가 우렁차입니다 이게. 남자들이 우렁차죠. 그렇죠. 그럼 우렁차면서 이제 발을 들 때 참 그 초심을 안 잃으려고 네. 대단히 노력하죠. 수행의 삶은 진짜 밥 먹을 때 이 밥에 담긴 의미, 이 밥을 먹고 네. 공양을 먹고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할 건지 이 어떤 이런 쪽에 이제 그 하나하나 밥 먹는 이 과정을 내가 또 나를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예. 네. 내가 양으로 먹네? 아니면 진짜 내가 몸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예. 이 또한 출가자의 본분인 거지. 예. 네. 그러다 보니 내가 적게 먹었으나 살을 찌고 있습니다. 원경스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조계사입니다. 출가 수행자의 길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준 의미 있는 사찰이죠. 네. 스님. 네. 스님의 출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저 한마디가 어떤 영향이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네. 그냥 한 스님으로서 출가를 해서 강원 해인사 강원 선방 열심히 살다가 이곳에 왔고 이곳에서 기도 스님으로 시작했는데 네. 어느 날 인연이 돼서 이렇게 조계사의 전체 살림을 보는 원주 재무 이렇게 4년을 지내다가 또 현재 이렇게 왔습니다. 네. 근데 현재 어떤 소임이 결코 적은 소임은 아니지만 예. 이 출가자의 마음은 아니면 사회에 살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공심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남들보다 조금 더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계속 고리에 고리, 염주알이 끼어지는 것처럼 내 삶도 연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매 순간순간 끼어있기를 바라고 네.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려고 매 순간순간 공심으로 살고자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님.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걸어온 시간들. 항상 깨어있기 위해 노력해온 그 시간들이 지금의 원경스님을 만들었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스님의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요. 우리 불교가 더욱 단단히 뿌리내리고 무수한 결실을 맺어 온 세상에 널리 회양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